예, 달러 약세는 좀 주춤해졌고요. 유로화는 그동안의 강세에서 조금 둔화되는 형태입니다. 원화는 여전히 1180원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어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달러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91.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보면 93.4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 정도 절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달러 약세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92에서 더 밑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 봤을 때는 밀어낼 힘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일단 끝난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달러에 대해서 우선 그 약세인지 강세인지 예. 추세를 보려면 우선 최근에 달러화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원을 우선 보시면은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사실상 그 한 3개월 동안 6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달러 원 환율도 약 그 한 2% 이상 이렇게 지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달러화 약세의 이면에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올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의 그로 인해서 특히나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의 그 경제 영역들이 주로 이제 코로나 방역에 더욱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예. 시장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경기 침체 정도도 GDP 그 침체라든가 이런 그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에 대해서 좀 덜하다.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금리 또 미국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제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연준의 제로금리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의 그 우려도 있었고요. 예. 특히나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달러화의 실질 가치, 최근에 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우려에 따라서 특히 실물 자산이 달러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이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측에서 이제 그 달러화가 약세를 진행됐고 DXY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됐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자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는 조금 그래도 그 자세히 보셔야 될 그 측면이 있는 게 6개 선진 예. 통화의 가중 평균입니다. 그렇죠. 예. 가중 평균이고 이제 그 유로화라든가 엔화 그리고 영국 그 스털링,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코로나 이렇게 그 사실은 선진 국가들의 통화들의 가중 평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 있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사실상 맹점으로서는 통화의 양이나 교육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위안화의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예. 교역량도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할 그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위안화를 여기에 포함시켰더라면 약간 한 90대 정도로 더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달러화 지수 이런 게 약세가 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이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그 개념이니까. 맞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0원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1200원을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그 달러 원 환율 이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우선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그 달러 원 환율의 트렌드를 우선 추세를 봤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환율은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연관돼 있는 그 통화들을
가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옌이라든가 예. 위안화라든가 이런 통화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네요. 폭이 이렇게 굉장히 넓었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수렴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죠? 좀 강해진 그렇죠.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는 전부 다 달러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그대로 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통화들이 특히나 이렇게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월 이후 특히나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 유로화도 사실 많이 강해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유로화는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내일 ECB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 그렇죠. 회의. 예. 이거 앞두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반등을 소폭하긴 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그런 기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자면은 그 환율에 또 영향을 주는 여타 금융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이런 특히나 두 개의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실물 자산 급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렇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주식도 인덱스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약간의 컨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 불안정이라 하면 인플레이션이겠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특히나 코로나가 조금 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보다가 또 2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데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또 많이 많았던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세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예.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피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피치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고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국채 선물 매도세는 최근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됐었어요. 예. 진정이 됐고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이제 100명대로 이렇게 그렇죠. 내려갔기 때문에 3단계 방역 조치로 옮겨갈 이런 유인들이 좀 가능성이 낮아지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은 이제 진정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잠시나마 상승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 다소 진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어제 또 피치가 이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그 한 달 새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이렇게 레인지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이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전적이고요. 그렇죠. 트레이더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죠. 정말 그죠? 거기서 트레이딩하기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한국은행의 시름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양적 완화. 이제 내일도 이제 ECB 회의가 열리는데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제 채권의 매입 형식으로. 근데 그 한국은행도 어저께 5조 원 가량의 채권 매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그 발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잭슨 홀 미팅 이후로 특히나 시중금리가 좀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뜬다, 상승하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런 채권 매입에 대한 발표가 없었더라면 그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지만 이것을 미연에 차단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있을 채권을 갖다가 발행해야 될 그런 그 유인에 발맞춰 미리 매입 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사실은 금리 상승을 좀 억제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
이것을 억제해보자는 마음이 강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하반기까지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원화, 달러 원의 그 예측을 해보면 1180원대 하방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달러가 이제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아직 개발이 좀 약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실물 자산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고요. 예. 그에 비해서 그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들이죠. 예,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이제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이나 예, 이런 예. 것들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있지만 1180원대 하방은 굉장히 공고한 것으로 이렇게 예. 보고요. 1180원은 공고하고 예. 위로는 한 조금은 1200원 정도? 12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당히 좁은 폭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화는 뭐냐면 위안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세였던 부분도 있고 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갈등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위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위안화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예. 이렇게 움직임이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원화와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 커플링, 동조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완전히 그렇네요. 뭐 계속해서 강세가 되어버리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지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예. 이제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유지하는 좀 약간 특이한 아이러니컬한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이면의 백그라운드에는 좀 다른 그 중국 그 정부의 그런 의도도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그 소위 픽싱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통화의 가치를 갖다가 결정해서 예.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이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요. 무역 분쟁 과정에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은 자국 내 그 코로나가 상당히 그 퇴치가 잘 되고 있고 이런 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것들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그렇죠. 현상이 예. 환율도 이제 그 경제 일부고요. 이제 경제 일부고 사회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이제 그 소비 진작과 예. 내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그 올해의 경제 전망 전체로 봤을 때 주요국 중에서 중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고 그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내수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위안화를 특별히 여기서 약세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였습니다.